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공시를 사전에 알려준 남자 조준입니다. 자, 오늘은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 좀 준비를 했고요. 자,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궁금해하시는 게 뭐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래서 더 올 수 있나요? 아니면 상승폭이 이제 끝났다라고 봐야 되나요? 이거잖아요. 자, 여러분들 지금 중요 지지선 이탈했다라고 해서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엄청난 슈퍼 파동을 절대 맛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좀 급하게 영상 준비를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당장에 이 두산 에너빌리티 요 일정을 한번 체크해 드리고요. 또 바로 수익을 챙겨갈 수 있도록 투자 포인트까지 잡아 드릴 테니까 자, 오늘 영상 정말 중요하거든요.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영상 하단에 요 따봉 모양 보이시죠? 좋아요 버튼이거든요.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자, 이렇게 좋아요 누르시면 자, 영상 촬영에 큰 힘이 되고요.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려 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자, 일제 두산 에너빌리티 다시 한 번 더 슬슬 보셔야 되는 자리입니다. 자, 지난 금요일 어땠습니까? 이 아래골이 상당히 길게 달아줬고요. 75,000원 구간을 저점으로 잡아가는 과정이 이어지고 있죠. 자, 이 말은 무슨 뜻이죠? 자, 주가를 더 이상 밑으로 밀리기보다는 바닥을 좀 잡으면서 다시 매수 유입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자, 만약에 오늘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지만 오늘은 또 반등이 나와줬지만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다고 한다면요, 오히려 저는요 그거를 기회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두산 에너빌리티는요 우리가 지금 미래가 확정된 회사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제 말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미래가 확정돼 있다, 동의하시는 분들은 댓글에다 미래라고 한 번씩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이제 내년부터는 여러분들 실적이 폭발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구간이 열려요. 즉 이 모멘텀이 깔려 있는데 반영이 덜 되어 있는 상태. 자, 그래서 8만 아래 혹은 7만 5천 원 부근은요 명확한 우리 여러분들의 매수 구간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비교 기준 하나 좀 잡아볼게요. 지난 주말 동안 오클로 어땠습니까? 자, 5%가량 상승이 나와줬고요. 시간외로도 4%가량 추가적으로 올랐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도 4% 정도 급등을 해주고 있죠. 자, 주봉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자, 주봉으로 보시면요. 자, 오클로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최근에 꽤 오랜 시간 동안 조정을 받았던 종목이에요. 3주 동안. 자, 고점이 얼마였습니까? 193달러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오클로 처음 출발 가격이 얼마였습니까? 끼케야 5달러에서 6달러, 많아야 8달러 구간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단순 계산을 해가지고 단순 5달러에서 8달러였던 요 가격대가 190달러까지 오른 거예요. 그럼 최소 한 25배에서 30배가량 급등이 나와준, 폭등이 나와준 종목이란 거예요. 자, 그것도요 시간이 오래 들인 것도 아니에요. 거의 1년도 안 된 시간 동안 나온 상승폭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뭔지 아셔야 돼요. 오클로는요 당연히 단지 이 기대감만으로 올라왔고요, 실적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실적 신이 오자마자 지금 이 조정이 길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반면에 두산 에너빌리티보다 기대감이 아니라 이제 실적이 앞으로 터지는 기업이란 겁니다. 즉 이미 글로벌 SMR 수주라던가 중동 프로젝트, 원전 정비, 반전 EPC, 수소 터빈 이슈까지 전부 이 라인이 깔려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오클로는 기대한 피크 이후에 실적 시즌에 조정이 나오면서 다시 바닥을 다진 중이고요. 두산 에너비티 같은 경우는 실적 상승 곡선을 그리기 직전이라는 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둘을 같은 잣대로 보시면 안 돼요. 자, 오클로는 앞서 나온 기대감 테마 랠리 종목으로 보셔야 되고요. 두산 같은 경우는요 실적이 붙는 기초 체력형 메이저 원전 수혜주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여러분들 이 투산 에너빌리티 8만 원 아래에서는요 무조건 기회 구간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7만 5천 원대는요 시장이 일부 열어주는 그야말로 선물 같은 매수 포인트에 가깝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흐름 속에서 당연히 누군가는 팔고 싶어지겠죠. 실적은 본격 반영이 안 됐고 거기다가 뭐요? AI 원전 요거 테마 거품 아니야라는 얘기까지 나오니까 이 조정이 길게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 지금 이 조정이 나왔다가 바닥을 찍고 반등 흐름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뭡니까? 뉴스케일 파워잖아요. 뉴스케일이 지금 SMR 쪽에서 같은 테마라 같이 보게 됐는데 최근에 하락을 좀 연속적으로 크게 가져오면서 시장 심리를 좀 눌러왔었죠. 그리고 지난 금요일 새벽 기준으로
마이너스 15%랑 빠졌었고요. 그 다음날 토요일에도 마이너스 15%가 추가 하락이 나왔었죠. 근데 이게 그냥 일직선을 쭉 빠지는 게 아니라 보시면 어떻습니까? 종가를 지금 말아 올리는 흐름이 나와줬어요. 자, 물론 결국에는요, 양봉으로 마감되긴 했어요. 하지만 저점에서 마이너스 15%에서 6% 구간까지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아랫골을 길게 달았다는 게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오늘은 5%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락을 멈추려는 신호. 즉 시장이 여기까지는 지금 너무 많이 빠졌어 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한 구간이란 거예요. 자, 특히 차트를 보시면요. 아랫꼬리가 굉장히 길죠, 여러분들. 이거는요. 지금 매수와 매도의 싸움에서 저점에서 매수세가 이겼다라는 의미거든요. 이런 캔들은요. 보통 우리가 이 망치형 캔들이라고도 하죠. 이 망치형 캔들이 바닥에서 나올 때 의미는 뭡니까? 바닥이 다져졌다. 이제 반등 준비를 하겠다. 이런 신호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뉴스케일 같은 경우는 $30 근처가 조정 마무리 구간이었다라고 굉장히 높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이 가격대는 여러분들 바닥 지지력을 지금 확인하는 그런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뭡니까? 스케일 파워가 급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두산 에너빌리티는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이게 그럼 무슨 말이냐? 뉴스케일은 기대감 주도형인 SMR 테마이고, 두산 에너비티 같은 경우는 실제 원전 EPC, 정비 플러스 제작 라인을 모두 갖춘 그야말로 실적형 메이저, 이렇게 보셔야 돼요. 둘은 같은 테마가 아니에요. 같은 카테고리에 묶여 있지만 이런 무게감이라던가 수주구조, 실적 반영 속도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뉴스케일이 빠지면요. 시장은 잠깐 흔들릴 수 있지만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버티고 반등 신호가 지금 먼저 나온다. 왜? 실적이 시작되는 회사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뉴스케일 파워나 오클러가 빠지거나 그런다라고 해서 두산 에너비티의 본질적인 가치가 훼손된다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자, 어쨌든 그럼 여러분들 최근에 지금이 한 3일에서 4일 정도 조정이 나온 건 뭡니까? 두산만 빠진 게 아니라 시장 전체 조정이 나와줬던 거죠. 최근에 이런 조선과 방산 그리고 반도체, 로봇주들이 전부 다 놀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두산 에너빌티 문제만이 아니다. 원전이 끝났다. 이런 게 아니고요. 시장의 주도 섹터 전체적으로 한번 흔들린 구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이 구간에서 해석을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요. 뉴스케일 파워보다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 두산 같은 경우는 가스터빈을 이제 포함해서 앞으로 연속적인 수주 모멘텀이 대기하고 있거든요. 즉 이 실적과 그리고 매출이 실제로 붙기 시작할 구조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은, 여러분들은 기분 지금 안 좋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눌러주시고요. 주가가 빠지면 사람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건요. 지금 이게 끝난 하락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흔들 자리보다 지켜볼 자리라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럼 이 뉴스케일 파워가 좀 급락이 나와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체크해보고 넘어가겠죠. 왜 급락이 나와줬었습니까? 바로 이 실적 쇼크 때문이었죠. 자세히 보면요. 근데 매출은 괜찮거든요. 근데 문제는요. 영업이익이 기대보다 너무 적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두산 에너빌리티도 3분기 실적이 또 좋게 나오진 않았었어요. 이거는 제가 여러 번 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간단하게 좀 다시 정리해드리자면, 일단은 성과급이 좀 크게 반영됐고요. 이 성과급 그리고 3분기 인식대 매출 일부가 지금 4분기로 밀렸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나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일정에 밀려있었던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 부분은요. 주가에 선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지금 에너지가 전 세계적으로 부족합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 에너지 산업의 축은요. 이 원전, 그리고 다음에는 SMR, 그 이후에는 이 가스터빈, 이 구조가 같이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지금 이 셋 중에 어느 것도 아직 이 피크를 찍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직 올라갈 자리가 너무나도 많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즉 지금은요. 하락이 무서운 구간이 아니라 다음 파동 준비가 진행되는 구간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면서 수주 공시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왔는데 이렇게 느끼신 분도 있을 거거든요. 실제로는요. 공시된 수주 건수는요. 많진 않아요. 적어요. 근데 이건 문제가 아니라 기회예요. 왜요? 앞으로 이 수주가 훨씬 더 많아질 거기 때문이죠. 지금은요.
이 시장의 기대와 산업 구조가 깔리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선제적으로 보는 구간이 맞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불안해하신 이슈가 또 뭐가 있죠? 뉴스케일 파워의 뭐예요? 지분 매각 이슈 때문이잖아요. 이거는 시간이 조금 지나면 해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테마 이슈형 급등주가 아니라 그야말로 국가 에너지 전력과 연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런 자금 조달 문제는요, 결국에는 구조적으로 조정이 가능해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새로운 소식 뭡니까? 오픈 AI가요, 백악관에다가 공식적으로 요청한 내용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자, 지금 이 반도체 칩 제조에만 적용되던 이 CHIPS법을, 새 공제법을 데이터 센터 전체로 좀 확대를 해달라. 즉 단순히 이런 칩을 만드는 공짜만 지원해달라는 게 아니라 AI가 돌아가는 이 데이터 센터, 그리고 GPU 서버라든가 네트워크 전력망, 또 변압기, 냉각 설비까지, 변압기 전부 지원해달라고 지금 요구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핵심이 뭡니까? AI를 돌려면요, 결국에는요, 전력 인프라가 지금 필수예요. 자, GPU가 아무리 많아도요, 전기가 없으면요, 여러분들 결국에는 쓰레기예요. 그래서 오픈AI가 이번에 강조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우리가 중국 이기려면 전력 인프라를 먼저 확충을 해야 된다. 자, 이 말은요, 그 다음과 같이 직결되겠죠. 결국에는 원전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SMR 필수고요, 가스터빈도 필요하고요, 플러스 전력만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즉 지금 전세 AI 경쟁은요, 칩싸움이 아니라 여러분들 오히려 전력 싸움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두산 에너빌리티는요, 단순한 이런 원전 테마가 아니라 전력 인프라의 핵심 공급 기업이다. 자, 그래서 결국 핵심 뭐냐면요, 오픈 AI가 단순히 우리 그 AI 더 키울게요,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예 지금 미국 정부를 향해서 공식적으로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AI 경쟁에서 중국 이기려면 칩공자만 지원 안 되고 전력 인프라 전체를 키워야 된다. 그래서 바로 나온 것이 이거죠. 오픈 AI가 앞으로 2,000조 원 규모의 데이터 센터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데이터 센터만 짓는 게 아니라 그 센터를 돌릴 수 있는 전력망이라던가 변압 시스템, 에너지 공급 구조까지 전부 포함된 투자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전력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GPU도 의미가 없습니다. 칩이 의미가 없어요. 반도체가. 이걸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예산 이걸 인정하고 오픈 예산 2,000조를 투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끝이 아니죠. 오픈 AI가 이렇게 지금 선언을 해버리니까 메타도요, 바로 뒤따라서 발표했어요. 메타 뭐라고 했습니까? 앞으로 데이터 센터 인프라에 870조 원 투자하겠다. 메타가 강조한 문장이 이거예요. 결국에는 AI가 발전할수록 뭐예요? GPU보다 중요한 건 전력 인프라다. 즉 GPU 쌓고 모델 학습하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걸 돌릴 전기, 그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발전소, 그 발전소를 연결하는 초고압 전력망, 그리고 중간에 변압, 송전, 대전 설비, 이 전체 생태계를 다시 깔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고요. 자, 오픈 AI는요 2,000조입니다. 메타는 810조예요. 이게 전부 전력 인프라 플러스 데이터 센터 플러스 플러스 가스터빈 플러스 전력망 업그레이드로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바로 여기서 두산 에너비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왜? 원전 EPC 가능하죠. SMR 제작 가능하죠. 가스터빈 수주라인 보이겠죠. 초고압 정력망 및 발전소 턴키 설계 가능하죠. 전력 인프라 공급 기업은 결국에는 두산 에너빌 이 구조가 완성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에너지의 중요성은요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AI 시대가 오면서 이제는 GPU가 아니라 전력 자체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예요.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미 복수의 빅테크 기업들과 지금 8개 이상의 가스터빈 공급 협상을 진행 중이고요. 이게 추측이나 테마가 아니라 실제 진행 중 협상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지금 이 가스터빈 수주가 여러분들 이제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 계약 체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즉 지금은요 수주 공시가 나오기 직전에 조정 구간인 거고,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요 여러분들 주가는요 파동 단위로 움직이게 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오픈 AI, 메타, 아마존과 같은 이 글로벌 빅테크들이 데이터 센터를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요 발전소부터 같이 계약하고 있어요. 그런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 원전 SMR 가스터빈 발전소 이거를 한 세트로 묶어서 발주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AI 성장력 곧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고요. 또 이거는 발주가 나와주면서 에너빌리티의 실적에 고스란히 반영이 된다. 이 공식을 지금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파워도 아니고요. 오클로도 아니고요. 실제 수의 중심에는 누가 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다. 왜요? 우리는 다 하거든. 지금 보유하고 있고요. 가스터빙 제작 가능하고요. 원전 EPC 수행력 갖고 있고요. 글로벌 공급망 네트워크 갖고 있고요. 또 미국과 전략적인 협력국 포지션도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오클라던가 뉴스켈은요 설계 중심이에요. 설계는 설계고 시공, 설치, 조립, 운영은요 결국엔 누구 몫이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몫입니다. 실제 공사가 여러분들 누가 합니까? 현대건설과 삼성물산과 같은 국내 EPC 대장 기업들이 하고요. 그 핵심 부품 원자로, 터빈을 누가 공급합니까? 두산 에너빌리티가 공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하면 두산 에너빌리티는요 사실상 글로벌 원전 공급 탑티어 최고라는 거예요. 자, 미국이 지금 중국과 러시아와 경쟁 구도인 상황 속에서 두산을 제외하고 지금 원전이라던가 SMR, 가스터빈 공급망을 만들 수가 없어요. 두산은 빠질 수 없는 기업이고 미국과 뺄래야 뗄 수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자, 결국에 여러분들 지금의 조정은요 악재다. 두산이 끝났다. 이게 아니라요. 본격적인 수주가 나오기 전 숨고르기 구간, 기회 구간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된다? 떨어지면 땡큐, 눌리면 기회. 분할로 담고 수주 공시를 기다리자. 이 관점이 흔들리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님들이 지금 이 조정 구간에서 포기하거나 흔들린 게 아니라 이 뒤에 이어질 구간을 준비하는 게 핵심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눌림이에요. 이 눌림이 끝나고 추세가 다시 돌아서는 이 초입 구간, 그 구간을요 우리는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느냐. 야, 여기서 이제 수익의 차이가 크게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과 이 구간을 좀 같이 보면서 어느 정도 비중 조절이 필요한 자리에서는 비중 조절하고 또 눌림 매수 기회가 왔을 때는 흔들리지 않고 기다리는 그 전략을 계속해서 안내해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이 소통방 운영하고 있는 거 아시죠? 자, 모든 분들께 100% 무료였습니다. 무료고요. 자, 여기선 시장이 흔들 때 멘탈 잡는 법과 또 눌림 구간에서 분할 매수한 타이밍, 또 반등이 나올 때 비중을 어떻게 실어야 하는지, 그리고 상승 초입 구간에서 고점 분할 매도 타이밍까지 이거를요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 안내해드리고 있거든요. 혼자 하면서 어려운 자리들 같이 보면요 훨씬 더 명확해질 겁니다. 이 소통방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미 너무 많은 분들이 들어와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조만간 다시 한 번 더 오픈해드릴 예정이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독을 눌러주신 이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궁금하신 게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궁금하신 게 정말 많으실 거예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대로 V자 반등을 만들어낼 건지 아니면 소폭 상승 이후로 조정을 받을 건지, 자, 앞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되는 건지 다시 한 번 더 오늘 영상 좀 말씀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종목 분석 영상 들어가기 전에 이건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지금 다시 한 번 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대형주가 반등을 만들고 있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된다. 이거는 무조건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런데 이건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시장은요 절대 우리가 무지성 매수를 한다고 해서요 남의 얘기만 듣고서 뇌동매매를 한다고 해서 절대 돈을 벌 수 없는 그런 시장이란 거예요. 제가 이걸 강조한 이유까지 오늘 영상에서 다 말씀드릴 거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하십시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차트를 좀 분석하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아직까지 구독 안 눌러주셨으면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댓글로 두산 이제 정말 힘내야 될 때거든요. 두산 화이팅이라고 남겨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4% 정도 반등을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변동성이 만들어진 이유부터 알아야겠죠. 자, 제가 이 종목 분석 영상에서 변동성 나온 이유를 뭐라고 말씀드렸었나요? 이제는 많은 분들 아실 겁니다. 미 정부 셧다운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아마도 제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슨 미정부 셧다운이 이런 변동성을 만들어 AI 버블 3분 시적에 만들었지라고 하실 수 있는데, 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AI 버블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하지만
더 나아가서 이 버블이 지금 터져서 이 변동성을 만들었다? 그건 말도 안 된다고요. 왜요? 버블 터지기 위한 조건은요, 유동성 경색이에요. 금리 인상. 그런데 지금 시장은요,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진행하고 있고, 금리 인하의 기대가 전혀 줄고 있지 않죠. 그리고 12월 1일부터 QT가 종료됨에 따라서 시장의 추가적인 안정성이 공급될 수밖에 없다. 자, 지금은 유동성 경색이 아니라 정확하게 유동성 강세 시장이기 때문에 이 버블은 유심의 여지가 없더라도 또 나아가서 이 버블 터진다라는 건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요. 자, 그리고 3분기 실적 발표를 걱정하시는 주주분들 있으실 텐데, 야, 두산 에너비티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연초에 15,000원에서 20,000원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주가가 얼마예요? 최고가 기준으로 97,400원까지 찍었었잖아요. 야, 500% 정도 오른 건데,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PR 지수 보자고요. 퍼 지수를. 어디 있습니까? 이거 봤을 때 448이라는 수치가 나오는데 이게 뭡니까?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의 영업이익으로 지금 시총을 달성하려면 8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보게 됐을 때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5배 동안 상승하는 와중에서도 실적이 5배 상승 나왔냐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상승은 실적 때문이 아니라 모멘텀 때문에 나왔었던 거다. 이 모멘텀 때문에 지금까지 주가 상승을 했는데 3분기 실적 발표가 속폭 하회했다고 해서 이 정도의 변동성 만들 수 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럴 때 이런 변동성은 미정부의 셧다운이 만들었다는 걸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는데, 실제로 미정부의 셧다운이 지금 어떻게 흘러갔었죠? 오늘 아침에 굉장히 중요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어떤 기사가 나왔었냐? 굉장히 중요한 기사가 나왔었죠. 일단 한국 기사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자, 미정부 셧다운 오늘 종료 가능성이 나왔다. 민주당 일부 의원이 정부 측에 동의를 했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자, 물론 우리나라 기사를 보는 것도 좋지만 저는요, 그 나라의 기사를 봤을 때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CBS 뉴스를 보게 되면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보이는데요. 간추려 좀 설명드리면요. 자, 원래는 미정부 셧다운이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 때문에 막혀있던 상황이거든요. 자, 그런데 민주당 의원 8명이 공화당 쪽을 지지해줘서 야, 미정부 셧다운이 끝나는 거에 한 발자국 다가갔다는 내용이에요.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야, 미정부 셧다운이 끝나는 건 알겠어. 그런데 미정부 셧다운이 끝나는 게 왜 두산 에너빌리티의 반등을 만 수 있다라는 거야?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이 내용도 굉장히 중요해서 자료를 좀 하나 보여드릴 건데,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미국 재무부의 TJ 잔고예요. TJ 잔고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게 들리실 수 있는데요. 그냥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통. 이 마통 같은 경우에는요, 코로나 법을 만들었을 만큼 시장 영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자, 그런데 2022년도 이후로 한 번 더 잔고가 신고점을 달성을 했다. 자, 미국 행정부가 지금 셧다운 상태에서 이 잔고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미국 셧다운이 끝난다고 한다면요, 트럼프 행정부는 이 잔고를 털어내면서 시장의 반등을 만들 수밖에 없다. 왜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린 이유는 트럼프 같은 경우는요, 안 그래도 증시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거 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최근에 미국 소비자 심리 지수가 어떻게 나왔나요? 자, 그런데 최근에 미국 소비자 심리 지수가 어떻게 나왔나요? 3년 만에 최악을 기록을 했고, 이 수치 같은 경우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유사하다라고 해요. 자, 갑자기 소비자 심리 지수를 말해서 당황하셨을 텐데,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뭡니까? 다음 주가 미국의 추수감사절이거든요. 추수감사절 다음에는 항상 뭔가요? 블랙 프라이데이예요.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소비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는 날인데, 소비자 심리 지수가 최악을 달성을 하면서 만약에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예상했던 것만큼 시장 기대치만큼 소비가 나오지 않게 됐을 때에는 지금 반도체 섹터의 조정이 소비 섹터의 조정까지 만들어내면서 추가적인 증시장의 조정을 만들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지금 트럼프 정부의 유일한 무기는 증시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심리수를 올리면서 증시를 부양시켜야 되기 때문에요, 지금 쌓여있는 TJ 잔고를 가장 빠르게 소진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요, 미 행정부 셧다운이 끝나게 되면은 다시 한 번 더 투자 에너비티 강한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존생님, 사실 누가 휘둘려서 뇌동 매수를 하든 무이성 매수를 하든 어차피 돈을 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거든요. 영상 초반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부터 제가 왜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 말씀드릴 겁니다.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셨으면 이 내용이 더 중요하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아시겠죠? 그렇다면 미국 행정부 셧다운이 끝나서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왜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왜 대응해야 된다라고 합니까? 사실 미국 시장에서요, 미국 행정부의 셧다운보다 훨씬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이슈가 있어요. 바로 뭡니까? 이거는 좀 기사로 보여드릴게요. 자, 바로 미 대법원의 트럼프 관세 변론 개시 내용인데, 이 내용이 뭡니까? 바로 트럼프 관세 법안이 위법인지 아닌지 재판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승인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에는 이 법안이 승인이 될 거다라는 확률을 22%로 보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의아하실 텐데 왜 그럴까요? 자, 대법원의 인원 구성이 공화당 6명, 민주당 3명이잖아요. 당연히 저도 그 승인 났으면 좋겠거든요. 시장의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데 정치 색깔을 판결에 묻히는 인원이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4명, 민주당 같은 경우 3명이에요. 자, 그래서 공화당 인원이 2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느냐. 이 두 사람 사진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인데 이 사람 트럼프가 임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법은 법이다. 정치 색깔 빼고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다른 한 명은 코니 베러 이 대법관인데요. 이 사람은 뭐라고 좀 주장하고 있냐면, 야, 의회가 행정부를 제대로 규제해주지 못하면 그 규제는 대법원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의회가 트럼프 행정부한테 밥을 사 먹으라고 카드를 준 거예요. 우리 종종 카드 주잖아요. 친구나 안한테 야, 너 이걸 밥 사 먹 카드 줬는데 야,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이 카드를 가지고 뭘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40만 원짜리 오마카세를 갖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의회가 규제를 하지 못하면 이 규제를 대법원이 내가 해야 된다. 대법관이 내가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시장은 대법원이 트럼프 관세 법안을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는 내용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이 회의적 기사들 몇 개 찾아오다가 굉장히 또 충격적인 기사도 발견을 했는데 뭡니까? 월가에서 트럼프 관세 법안 환수금에 대한 투자를 진행했다라고 해요. 기사 잠깐 찾아볼까요? 트럼프가 지금까지 관세를 걷어들인 돈이 약 140조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자, 이걸 환수를 했을 때 받는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 금액을 받는 기업들이 지금 그 권리를 팔기 시작했어요. 1달러에 20센트 정도에 팔고 있는데 여기다 월가 투자를 했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JP모건, 시티뱅크가. 그런데 이 투자가 성공하면요 5배 수익률이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관세법안 승인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빵원이에요. 마이너스 100%죠. 월가가 여기 투자를 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현재 시장의 반응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당연하게도 이 트럼프 관세 법안은 위법이 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위법이 됐을 때도 환수가 진행될 거다라는 이 확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트럼프 관세 법안이요 실제로 위법이 돼서 환수가 됐을 때는 시장의 영향이 어떨 거냐? 월세 저널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파괴될 것이다. 시장의 영향이 굉장히 클 거다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연한 거죠. 왜요? 지금까지 트럼프가 관세를 걷어들인 돈이 얼마라고요? 약 140조 원 정도 된다고 얘기를 했죠. 트럼프 걷어들인 110조 원으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AI에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전력 인프라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안 그래도 샘 알트만이 정부가 보조금을 줘야 된다. 정부가 무조건 책임져 줘야 된다는 얘기만 해도 법을 다 폭락이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실제 돈 140조 원 투자금 환수가 나오게 됐을 때는요. 당연히 파괴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당장 두산 에너빌트에서 매도 전자를 얘기 드린 거냐? 그게 아니죠. 두산 에너빌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우상향을 만들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요? 미정부 셧다운이 거의 다 끝나간 상황 속에서 이 TJ정보가 시장에 들어올 거기 때문에 12월 1일부터 유동성이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QT 종료와 금리 인하가 진행될 거기 때문에요. 당연히 반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뭡니까? 최근에 두산 에너빌트 차트가 어땠습니까? 97,400원 신고점을 돌파할 정도의 급격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여기서 개인 주주분들이 매도를 던질 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대부분 못 던졌죠. 왜요?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이제 두산 에너빌이 상승할 것 같으니까 아무도 매도를 못했다고요. 대부분. 자, 그리고 실제로 조정이 나온 이 순간에 어떻게 생각할까요? 다들 후회하고 있어요. 97,400원에 내가 조금이라도 부담 매도를 할걸. 그리고선 생각하겠죠. 야, 이번에는 반등이 나오면 진짜로 여기서 분할 매도해야겠다. 이제는 차익 실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 심리가 그게 안 되는 게요. 이 조정을 이겨내고서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오잖아요. 왠지 더 올라갈 것 같고 욕심이 나니까 오히려 여기서 추가 매수 진행하고 있어요. 여기서 매도를 못 던지고 욕심을 부리고 있다고요. 근데 지금 시장이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트럼프 관세법 같은 경우에도 대법원 심리 판결 같은 경우에는 결과 언제 나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영향력이 파괴적인데도 불구하고 이 대법원 심리 판결 같은 경우는요 공시 의미가 없으니까요. 게다가 최근에 대법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지금 이 트럼프 관세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안건을 내겠다. 최대한 빠르게 결과를 내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반등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무지성 매수, 나의 말 듣고서 뇌동 매수를 통해서 현금성 자산을 다 쓰게 됐을 때는 나올 수밖에 없는 역대급 기회를 우리가 눈앞에서 놓치게 될 수 있다고요. 눈앞에서 놓치기만 하면 당이에요.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이 있다 없잖아요.
그럼 당연히 사람은 감정 대응할 수밖에 없고 눌림목이 나왔을 때 남들은 다 수익되는 이 시기에 내가 손해를 보잖아요. 사람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패닉스에 누른 거예요, 매도를. 아니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이 시장의 영향력이 파괴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역대급 기회냐라고 할 수 있어요. 당연히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관세 시장에 던져지는 거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쇼크가 날 수밖에 없지만 트럼프 관세법 같은 경우는요 결국 위법이 되더라도 당연히 트럼프는 개별 품목에 관세를 붙여서 다시 한번 더 관세를 뜯어낼 수밖에 없다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냐고 하실 수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요 자유무역 시대 때요 일본산 철강에서 관세 뜯어내요. 어떻게 뜯어냈느냐? 그때 일본산 철강이 미국 시장을 장악했었거든요. 그런데 철강도 철강 문제지만 철강표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굉장히 중요해요. 지역이. 그러니까 당연히 꼴보기 싫었겠죠.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 야 일본 너 잠깐 일로 와봐. 너네 철강이 지금 미국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철강으로 결국 뭐 만들어? 군수품 만들겠죠. 뭘 만들어요? 군수품을 만드는데 너네가 지금 우리나라 철강 시장을 장악했네. 이거 안보 문제 아니야? 그러니까 너네산 철강에 관세 붙일게라고 해버려요. 제 3자 입장에서 보면 웃기죠. 말도 안 되니까. 근데 미국이 강하잖아요. 당연히 관세 낼 수밖에 없었고 일본이 실제로 일본은 관세를 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트럼프는요 무역법과 관세법 203조 등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개별 품목에서 관세를 끌어들일 수밖에 없고 다시 한 번 더 환수금을 끌어올 수밖에 없는 거란 겁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이요 시장에 파괴될 거다라고 했었던 이 변동성은 훨씬 더 빠른 반등을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역대급 기회라는 거예요. 눌림목이. 우리가 두산이 볼 때 지금까지 상승을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굉장히 힘들었던 행보가 다 견뎌냈잖아요. 이제야 우리가 수익권을 내고 있는데 추가적인 수익을 내고 싶어서 내가 계속해서 매수 진행해 왔는데 갑자기 이런 손해를 보잖아 이런 데서 거기서 페이스에 누른 거라고요. 대응할 게 없으니까 매도 버튼 누른 거라고요. 왜? 시드가 없으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대응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절대 혼자서 대응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서 제 영상 매일매일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 97,400원이 뭐예요? 제가 일부 비중 매도하라고 95,000원, 90,000원 이상에서 일부 비중 줄여놓고 눌림 먹으면 다시 재미있는 타점 잡자라고 수차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어차피 다시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는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